누리호 3차 발사가 앞으로 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동안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준비해온 연구진들에겐 초조한 시간일 텐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삼진 기자 나와주시죠. 전남 고흥나로우주센터입니다. 지금 이곳은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로 분주합니다. 앞서 오후 1시 30분 열린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늘 발사 시간을 확정했습니다. 예정대로 오후 6시 24분에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요. 아마 가장 긴장하고 있는 분들은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누리호 발사체의 핵심인 엔진 개발에 직접 참여한 항공우주연구원 정태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박사님 작년에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금 액체 추진 로켓의 추진 기관과 로켓 엔진 개발을 이제 23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차 발사에 이어서 오늘 다시 3차 발사에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발사까지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앞서 누리호 1, 2차 발사를 직접 보셨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 뭐 항상 발사할 때마다 이제 그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1, 2차 발사 때는 사실은 이제 누리호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발사였다고 하면은 이번 이제 3차 발사는 실제로 이제 실용위성 발사를 하는 이제 첫 발사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1차, 2차 발사 때보다는 이제 연구진들의 긴장도가 훨씬 클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이곳 발사장으로 누리호가 이동을 했고요. 지금은 기립해서 우주로 향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오후 6시 24분에 발사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뭐 대략 발사하기 한 3시간 전쯤 되는데요. 지금 이제 원래 시나리오 상으로 보면은 지금 그 발사체에 대한 구성품에 대한 기능 점검이 다 이제 완료가 됐을 테고요. 이제 한 잠시 후부터 한 발사 2시간 반 전부터 이제 연료 충전이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사 2시간 전부터는 이제 산화제 충전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이제 산화제 충전하기 전에 지금쯤 이제 산화제 탱크 이제 냉각 작업을 이제 수행하고 있을 텐데요. 그 산화제 탱크 충전 전에 이제 냉각 작업을 먼저 하는 이유는 그 저희가 사용하는 액체 산소가 이제 영하 183도의 극저온 이제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 액체 산소가 상온의 이제 산화제 탱크에 이제 바로 주입이 되게 되면 이제 급격하게 기여를 하면서 탱크 압력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화제 탱크가 이제 파손될 수도 있고요. 또 파손은 안 되더라도 이제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산화제 주입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저유량의 액체 산소를 산화제 탱크로 흘려서 산화제 탱크를 충분히 냉각시킨 다음에 이제 산화제 탱크 충전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사 시각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사실상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최종 결정을 위해서 주로 어떤 것들을 살피게 되나요?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누리호의 비행 그 궤도상에 그 우주물체 충돌 회피 분석을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상에서는 이제 바람이 지금 별로 안 불지만 이제 고층부에서는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불 수 있기 때문에 고층풍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상과 이제 공중 이제 속의 이제 상황을 이제 보고받고 분석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제 판단되면 이제 최종으로 발사 시간을 이제 정하고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2차례의 누리호 발사가 있었습니다. 1차 때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2차 때에는 기상 악화에 이제 산화제 레벨 센서 이상 등의 문제로 발사가 좀 연기되는 일도 있었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 발사체 개발자 입장에서는 연구진들 본인들이 그 개발한 구성품들이 비행 중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기만을 이제 바라고 있을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개발한 밸브가 지금 누리호 엔진에 지금 24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비행 중에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기만을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박사님도 이제 엔진에 직접
만드시는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누리호가 마치 자식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해도 날씨가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하늘을 보면 10개 구름이 끼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누리호의 비행이 가능한 걸까요? 예, 일단은 뭐 기상 조건, 중요한 기상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일단 오늘 이제 비는 안 오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같이 이제 구름이 낀 상황, 그다음에 이제 또 고층풍의 이제 바람이 이제 중요한 기상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누리호의 비행 그 경로상에 이제 낙뢰를 품은 구름이 있으면 이제 발사를 못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층풍 같은 경우는 이제 고층풍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누리호가 이제 비행 중에 이제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또 비행 시에 이제 비행 제어를 자세 제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사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풍선 같은 걸 띄워서 네네네. 그래서 고층풍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트랜스폰더 이제 장치를 장착한 이제 헬륨 풍선을 이제 보통 이제 발사 당일에도 하루에 이제 한 서너 차례 띄워서 이제 고층풍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자,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이전 2차례 발사와 달리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사 중량도 좀 달라졌고 발사 고도도 좀 낮아졌지 않습니까? 자, 누리호 3차 발사가 1, 2차 때와 좀 다른 점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탑재체의 중량하고 이제 고도가 좀 달라졌는데요. 1, 2차 때는 이제 1.5톤의 이제 페이로드를 이제 700km의 이제 태양 동기궤도에 올리는 것이었고, 오늘 이제 3차 발사는 이제 504kg의 이제 페이로드를 이제 550km의 이제 태양 동기궤도에 올리는 것이 좀 다른 점이고요. 탑재 중량이 504km. 예, 맞습니다. 탑재 중량이 504kg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차이점은 1, 2차 발사가 이제 발사체의 이제 성능을 검증하는 이제 시험 발사 측면이라고 하면, 이번 발사는 이제 실용위성을 이제 처음으로 발사하는 첫 발사가 되겠습니다. 그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이것은 뭐 저희가 이제 수능 시험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1, 2차 발사는 이제 모의고사가 되겠고, 이제 오늘 3차 발사는 이제 수능 본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실전 발사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번에 실용위성 8기가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연구진들은 이 손님이라는 표현을 뭐 쓰기도 하던데 위성을 손님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뭐 발사체 개발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위성이 이제 손님이 뭐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성 발사체의 이제 목적이 결국 이제 위성을 이제 원하는 궤도에 올려주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천문연에서 제작한 도요셋 4기, 그리고 우주기술검증용 민간위성 3기가 이제 각각 탑재가 되는데 각각의 임무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맡습니까? 일단은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영상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지상 관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 방사성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학연에서 이제 국산화한 우주 핵심 기술이 이제 우주 환경에서 제대로 성능을 내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탑재 위성의 하나인 이제 도요셋 위성은 그 편대 비행을 통해서 그 지구 자기장 같은 이제 우주 날씨 이제 관측이 이제 주 임무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기의 큐브 위성은 그 탑재체의 어떤 그 우주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리호 3차 발사에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엔진 개발들에 좀 포함됐었는데 이번에는 체계 종합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체계 종합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담당합니까?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누리호 고도화 사업에서 이제 체계 종합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그 체계 종합 기업은 이제 앞으로 그 누리호 이제 4호, 5호, 6호에 대한 그 제작과 이제 조립을 이제 총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행 시험은 이제 항공연하고 이제 공동으로 비행 운영 시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체계 종합 기업에 이제 누리호 기술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체계 종합 기업이 그 세계 위성 발사체 이제 세계 위성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제 토대를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에는 이제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 정책을 이끌고 있고, 현재는 스페이스X가 민간 기업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미 항공우주국가 스페이스X가 약간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올해 우리나라가 이제 까사라고 해서 이제 우주 항공청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체계 종합 기업이 이 스페이스X처럼 뭐 변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예, 지금 그 세계적으로 그 우주 개발의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기존에 그 정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던 시대를 이제 올드 스페이스 시대라고 하고, 그 요즘 같이 이제 민간이 이제 주도적으로 또 우주 개발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시대를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미국의 스페이스 X사가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제 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 대부분의 이제 인공위성을 그 스페이스 X사가 이제 발사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유인 우주선도 스페이스 X사가 이제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뉴 스페이스 시대에 이제 걸맞게 누리호의 기술,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그 체계 종합 기업이 향후에 그 위성 발사 서비스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리호가 앞으로 이제 3차례 더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민간 기업의 참여 비중이 이제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애써온 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예,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인데요. 뭐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나사가 가던 길을 이제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구 궤도상의 우주 개발은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이제 민간 기업이 이제 담당을 하고, 그 심우주 탐사나 달 탐사 같이 좀 장기적이고 또 국제 협력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나사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그 우주 선진국 수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뭐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좀 그 기술 수준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이제 차세대 발사체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차세대 발사체는 이제 차세대 발사체 목표는 2023년에 달 착륙선을 이제 발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세대 발사체 개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대형 발사체를 뭐 개발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들리는데요. 지금은 이제 75톤짜리 엔진 4개를 묶어서 1.5톤 규모의 위성을 고도 700km까지 띄우는 데 이제 목표를 삼았다면, 달에 가려면 좀 더 큰 엔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하고 비교할 때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일단 차세대 발사체는 이제 2단형 발사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추력을 누리호에 비해서 상당히 키웠는데요. 그 일단은 그 100톤급 엔진 5기를 이제 클러스터링 하고요. 그 2단은 이제 10톤급 엔진 이제 2기를 클러스터링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엔진 추력이 클수록 단수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체 단수를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이제 부품 수가 줄기 때문에 이제 개발 비용과 이제 발사체 비용이 이제 더 줄어들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 수가 줄면은 이제 발사체 신뢰도도 이제 더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세대 발사체는 이제 2단형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누리호가 기립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1단과 2단, 3단이 한 몸처럼 결합되어 있고, 엄빌리칸 타워가 옆에 서 있는 상태인데요. 육안으로 보면 그 누리호에 엄빌리칸 타워와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엄빌리칸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엄빌리칼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탯줄이라는 뜻인데요. 그 마치 이제 태아가 어머니 이제 뱃속에서 이제 탯줄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이제 누리호도 이제 엄브리카를 통해서 이제 발사대 이제 지원 설비에서 뭐 추진자라든지 그다음에 헬륨 가스라든지 뭐 전원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누리호를 보니까 부품이 37만 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종기업 300개가 모여서 이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그야말로 누리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엔진부터 뭐 기체 또 전선 뭉치까지 하나하나 다 개발했다고 하는데, 자, 이게 사실은 우주 관련된 기술을 그런 식으로 모으는 작업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게 된 건가요? 예, 뭐 단기간에 뭐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한국항공우주원이 지금 설립된 지 지금 30여 년이 됐는데 그 30여 년 동안의 그 연구 개발의 이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과학 로켓 1호, 2호, 3호, 그다음에 이제 나로호의 개발과 이제 발사를 통해서 저희가 쌓은 그 경험과 기술이 밑바탕이 돼서 이제 이렇게 누리호의 이제 개발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실용위성을 7번째로 쏘아 올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데요. 사실 그런데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 기술을 각국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좀 개발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예, 이 발사체 기술이 그 대표적인 이중 용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누리호처럼 그 위성을 이제 실으면 이제 위성 발사체가 되는 것이고, 그 위성 대신에 이제 탄두를 실으면은 뭐 ICBM처럼 이제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이 무기로 이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사체 기술은 그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나 기술 협력이 거의 이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끼리는 그래도 국제 협력이 이제 좀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미국과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사이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에서 운영하는 이제 아틀라스 발사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아틀라스 발사체는 그 1단 엔진을 이제 러시아 엔진을 이제 수입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끼리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기술 협력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누리호를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제 협력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이 있어야 기술 공유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자, 이제 곧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이루어질 텐데요. 누리호 1단, 2단, 3단에 각각 연료와 산화제를 채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연료보다 산화제를 좀 더 많이 넣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산화제를 연료보다 더 보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추진제를 연소시킬 때 그 최적의 연소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그 연료와 산화제의 그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당량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당량비는 이제 추진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누리호는 이제 연료로는 이제 케로신을 사용하고 산화제는 이제 액체 산소를 사용하죠. 그래서 누리호 같은 경우는 연료보다 이제 산화제를 한 2.23배 정도 이제 더 이제 충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료를 이제 산화제보다 먼저 이제 충전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누리호를 보면 겉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그 대부분 이제 추진제 탱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각 단에 이제 그 연료 탱크가 산화제 탱크 이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1단 연료 탱크가 이제 가장 취약할 수 있는데요. 1단 연료 탱크가 이제 2단, 3단의 기체 무게를 다 이제 지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추진제가 충전되면은 그 무게를 다 지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1단 연료 탱크가 이제 빈 상태에서 모든 이제 산화제가 먼저 이제 충전이 되게 되면 그 기체 무게에 산화제 무게까지 다 1단 탱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1단 탱크가 잘못하면 이제 뭐 우리 전문 용어로 좌굴이라고 하는데요. 탱크가 이제 찌그러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연료 탱크를 좀 먼저 충전하게 되면 그 연료 탱크 이제 강성이 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료 탱크를 이제 먼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호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서 발사관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사관리위원회가 꾸려져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담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결국은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화제를 많이 채워야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주 여행을 할 때
산화제 없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네, 뭐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개발된 기술 중에 그 산화제 없이 지구 중력을 탈출할 수 있는 엔진은 이제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구 중력을 탈출한 이후에 이제 행성 간 비행을 할 때는 또 추력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산화제 없이도 할 수 있는 이제 엔진이 있는데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온 추진 엔진이나 이제 핵 추진 엔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태양계를 벗어난 보이저 1, 2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핵 추진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우연의 정태규 박사님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